포퓰리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월간조선에 이제 글을 쓴 게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삼모사 그 원장님께서도 한번 읽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삼모사 이제 부자 정세가 아니라 그 부자 정투다 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재정 확충 그러니까 세금 확대 명분으로 가장 많이 내세우게 되는 게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게 복지 문제죠. 복지를 위해서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 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이제 확대해야 된다. 정부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명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런 식의 이제 발상이 은밀하게 여러 가지 학문적인 잣대를 갖다 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만 그 생각을 해보면 참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런 어떤 그 발상들이 횡행하고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게 결국에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좌익이 득세하고 확대돼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방어책으로 계속 강화돼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통념들과의 프레임과의 싸움이 그야말로 정말 그러니까 이제 진절머리 날 정도로 이렇게 계속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이게 이제 얼마나 계속돼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끝나지 않은 싸움일 것 같고 끈기 있게 계속 대응해 나가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복지를 위해 가지고 그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재정 확충을 그다음 그것을 위해서 세금을 늘리고 이런 발상보다도 사실은 그러니까 부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식의 발상을 하게 되면은 조삼모사식으로 되돌아가 버리게 되는데 정반대로 사실은 세금을 낮추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여력을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사람이 이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 부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현명한 인간의 본성이 올리는 현명한 방법인데 돈을 뜯어가 가지고 정부에서 나눠주겠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거는 그 정부라는 부분들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이런 개개인들 보다도 기업보다도 부자들보다도 또 보통 평범한 자연인들보다도 훨씬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선하고 절대적 선적인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죠.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기구도 그러니까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이런 부담과 의무는 있지만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그 개인 정치인도 그렇고 공공기구, 기관도 국가도 늘 어떤 거니까 실수들을 해왔죠. 치명적 실수들을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으로도 치명적 실수를 해오는 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늘 정당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마치 그러니까 절대적 정당성을 가진 것처럼 그러니까 그도 들어가지고 지상에서의 그야말로 선의 대변자처럼 선을 구현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 이거는 그냥 믿음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합리성이 없다라는 것. 거슬러 올라가자라면 이런 식의 이제 발상들에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부자라는 개념과 부자에 대한 세금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칭찬하고 존경을 보내야 될 어떤 그런 성취가 아니라 좌익식으로 막스식으로 표현하면 착취하고 갈취했다라는 식의 발상법이 원래 사람들이 다 우리 속담에도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 누가 땅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게 보편적 심리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정당한 것처럼 정복시켜가지고 당연히 그런 것처럼 이게 1차적인 감성의 발현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처럼 굳어 들어온 결과가 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그 부의 성취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질시하고 그러니까 그 대가로서 마치 벌금처럼 뜯어내게 만드는 이 발상들이 바닥에 깔려가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다 뒤집어져가 있는 이런 발상법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세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표현들도 많이 나요. 징벌적 과세라는 표현. 어떤 그 표현을 보면은 이런 식의 발상법과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도대체가 세금과 징벌이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쓰일 수 있다는 발상법, 그 용어가 횡행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 아닌가요? 근데 이제 징벌적 과세라는 얘기가 그런 용어가 나왔다라는 것, 그런 게 쓰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금이 징벌이 되면 어떡합니까? 근데 부자라는 부분들을 죄로서 나쁜 것으로서 설정을 해놔놓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 그러니까 그 페널티를 주고자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희한한 거는 그렇게 부에 대해서 질취를 하고 나쁜 것으로 취급을 하면서 나라가 부강해져야 된다라는 발상은 또 그런 발상이 성립될 수가 있나요?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부는 또 질취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 부자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근데 그런 식의 이제 발상법에도 그건 굉장히 감성적일 뿐만 아니라 사기적 발상이 존재를 하거든요. 사실은 부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평등, 불평등이라는 개념 자체부터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개념인데 부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부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부유하다라는 부분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런 부분도 모두가 다 가난한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회주의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일반적인 어떤 그러니까 부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재산권, 소유권 재산권을 다 부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부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평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부자인 이 개념을 뒤집으면 모두가 다 가난한 것과 같은 거고 모두가 무소유인 것과 같은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발상을 횡행을 이게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질시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가죠. 나는 가난하고 저 사람은 부자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마음을 부채질에 들어가면서 저 개인만 해도 적어도 제가 이제 그 사회생활 첫발 디뎠을 때보다는 분명히 더 괜찮게 삽니다. 전혀 부자가 가지고 넉넉하게 살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그 빈익빈, 부익부 이런 식의 개념들을 굉장히 악랄한 어떤 프레임 설정과 선동이, 감성적 선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다 아는 거지만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다 절대 빈곤이라는 문제들을 즉 굶어 죽는다라는 보릿고개 기준으로 굶어 죽기가 했다는 걸 기준으로 보면 거기서 다 벗어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걸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늘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격차 차이들을 잘못된 것으로 그러면은 부의 성취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이룩해 보겠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간주하면은 누가 노력해서 더 많이 경제적 성취를 이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행태가 일반화되어 있는 속에서 나라가 부강해진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저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식의 법인세 궁극적으로 저는 아이디어란 타입으로서 법인세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이중과세 아닙니까? 그 법인세라는 거기에 종업원 그 직원들부터 시작해 주주들 모두에게 다 그 사람들 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또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 소득세를 또 낸다. 이중과세죠 사실상. 그리고 법인세를 팍팍 올려나가면서 기업체를 유치하겠다. 그 다음에 기업을 떠나지 않게 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논리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상속세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속세 저는 이제 부자들만이 아니라 그 기업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경우에서도 그런 예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부담 그러니까 이런 그 푸념을 들었죠. 평생 세금 잘 내왔는데 죽는다고 벌금 또 내야 되나 이렇게.
그런 어떤 물론 그 명분은 있죠. 그러니까 물려받는 사람의 그 기준으로는 불로소득세다 뭐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상속세의 기원은 상속세 기원은 봉건 군주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주의 승인 없이는 함부로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재산권 자체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근대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을 때에 그런 어떤 때에 기원을 뿌리를 두고 있는 데서 시작을 한 건데 그 상속세라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상속세를 계속 올려나가면서 법인세도 올려나가고 상속세도 올려나가면서 기업이 계속 잘 유지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독점기업에 대해서 삼성, 현대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매번 나오는 좌익들이 떠들어대는 얘기들은 이런 겁니다. 뭐 재벌과 어쩌고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삼성, 현대 같은 이런 류의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10개로 더 늘어나고 100개로 더 늘어나고 하는 게 한국 경제의 발전일 텐데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어떤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기업이 지탱할 수 없도록 이런 식의 가게 되면 기업을 쪼개야 해요. 실제로 그런 어떤 그러니까 부정적 효과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보호법 같은 게 부정적 효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탈바꿈을 안 하잖아요. 선을 끄고 그런 어떤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을 쪼개버리기도 하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이 돼서 되겠는가? 제가 뭐 오늘 그 원장님 그 발제하신 내용 들으면서 새삼 많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런 그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세금이라는 부분들이 적어도 그러니까 징벌적 과세라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은 정말 사라져야 된다. 이런 식이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과세 같은 경우에서도 어처구니가 없는 지점이 있는 게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 집중을 막겠다. 그러고 지방을 갖다가 뭐 지방으로 뭘 이전한다 이러면서 지방을 이전한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대기업 그러니까 이 대도시로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돼 들어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로만 보면은 일단 그 선을 그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서울의 부동산을 때려잡겠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서 동시에 지방을 어떻게 또 뭐 분산을 하겠다. 근데 사실은 서울을 약화시킬수록 그 명분은 이렇더만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진입하기 쉽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또 지방으로 분산하겠다.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게 강남 지역이 지금 물난리로 난립니다만 꼭 올라가는 그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경제적 논리로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조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저들의 좌익 세력들의 실시를 동반한 어떤 그 프레임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면 대결에 나가면서 조세 정책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